찬밥 대접한 며느리, 뜨겁게 데인 복수의 맛. 30년 모은 재산 5억.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내민 찬밥을 받아든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선한 것만이 미덕이 아니구나. 70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이 할머니가 인생 최초로 복수를 결심한 날,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통장을 해지하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72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착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늘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했죠.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20년 한 번도 시어머니께 대든 적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며 30년 한 번도 나를 위해 쓴 적 없었습니다. 재산이라곤 이 낡은 아파트 하나. 하지만 그 외에도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5억. 여보, 이 돈은 민수 결혼할 때 주자. 그래. 우리 아들 잘 키워서 좋은 데 장가 보내야지. 우리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벌 안 사고 오직 아들을 위해. 민수야,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내가 결혼하면 집도 사주고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 정말 효도할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순진하게도 3년 전 며느리 혜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단정한 외모, 공손한 말투,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저는 이상한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어때?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돈은 좀 있나 봐. 아파트 세 채 있다던데? 헐, 대박. 그럼 언니 완전 대박 친 거네. 후후, 좀만 참으면 다 내 거야. 그때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결혼 후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제 명의로 통장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 오빠 용돈 관리할 거예요. 민수는 월급을 받잖니?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순진한 아들은 월급 통장을 며느리에게 넘겼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가 차 한 대 뽑으려는데 보증 좀 서주실 수 있어요? 차를 꼭 사야 하니? 네, 출퇴근하려면 필요해요. 보증을 서줬습니다. 어머니, 저희 적금 들려고 하는데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어요? 또 돈을 보탰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3년 동안 3천만 원. 그렇게 계속 돈을 주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사는 게 내 행복이니까.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수 오빠 야근인데 같이 저녁 먹어도 돼요? 그래, 마침 잘 됐다. 들어와. 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밥을 퍼갔습니다. 위에 있는 따끈한 밥을 모두 떠가고 제게는 밥솥 아래에 누른 밥만 남았습니다. 뭐? 괜찮아. 젊은 사람이 더 먹어야지. 일주일 후, 어머니, 이번엔 제가 저녁 대접할게요. 며느리의 초대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것은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밥, 미지근한 국, 딱딱하게 굳은 반찬들. 반면 며느리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 어머니, 드세요.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아기를. 집에 돌아온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딸은 분노했습니다. 엄마, 내가 올케한테 전화해 볼게. 30분 후, 엄마,
올케가 뭐라는지 알아? 뭐래?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케가 나 일부러 그랬어요.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찬밥 줬잖아요. 복수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라고 특별 대접받아야 해요? 그냥 참고 먹으면 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올케가 오빠한테 말했대. 어머니 재산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뭐? 오빠가 은행에 가서 엄마 통장 조회했대. 엄마 명의로 된 거 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내 통장을 조회했다고? 응, 올케가 시킨 거래. 그리고 올케가 친구들한테 자랑했대. 우리 시어머니 재산 5억이야. 곧 다 내 거야 라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70평생 선하게만 살았습니다. 남의 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데 이게 대가입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우리 인생, 우리가 살자. 무슨 소리야? 민수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 없어. 우리가 다 쓸 거야. 남편은 놀랐지만 제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제 통장 조회한 내역 주세요. 네, 고객님. 기록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아들 민수가 제 동의 없이 통장을 조회했습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네, 명의자 동의 없는 조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을 아들이 상속받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유류분은 있지만 대부분을 다른 곳에 쓰시거나 기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해 주세요. 세 번째로 한 일,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파트 세 채 모두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네, 한꺼번에요? 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파트를 판다고요? 응, 팔았어. 왜요? 그 집들은 나한테 주기로. 누가 그래? 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가 잘 살면 준다고 했지. 너희가 날 잘 대하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수야, 넌 엄마 통장을 몰래 조회했지? 혜진이가 시켰니? 아니면 내 생각이었니?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변명하지 마. 이제 나도 알아.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수야, 엄마한테 기대하지 마. 이제 엄마 재산은 엄마가 쓸 거야. 엄마, 그럼 나는 어떡해요? 나한테 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민수야, 넌 이제 성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 찍? 내가 뭘 했는데? 아파트 팔고 통장 정리하고 우리한테 줄 거라며요. 내가 언제 너한테 준다고 했니? 민수 오빠한테 주는 게 저한테 주는 거잖아요. 우린 부부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혜진아, 나한테 찬밥 준 거 기억하니? 그건 너 복수했다며? 시어머니한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로. 실수? 내가 매주 친구들한테 자랑했다며. 시어머니 잘 구슬려서 재산 받을 거라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 친구가 보내준 카톡 내역.
화면에는 며느리의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키읔키읔키읔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조금만 애교 부리면 돈 다 줌. 5억이면 대박이지? 민수는 마마보이라 내가 조종하기 쉬워. 시어머니한테 찬밥 줬는데 꿀잠 잤어. 복수 완료.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떡해. 내 친구 중 한 명이 양심이 있더구나. 나한테 이거 다 보내줬어. 혜진아, 넌 악하구나. 아니에요. 저는. 아니야, 넌 악해. 그리고 나도 이제 알았어. 세상에는 선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고소장. 내가 나를 학대했다는 내용이야.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뭐라고요? 찬밥 준 것, 모욕적인 발언들, 내 재산을 노린 것. 다 증거가 있어. 변호사가 충분히 소송 가능하대. 며느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 통장 불법 조회한 거 은행에 다 기록 있어. 이제 나한테 기대하지 마.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세 채 매각 12억, 현금 및 예금 5억, 총 17억. 빚은 없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깨끗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본인 김순자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딸 김지혜에게 30%, 2. 사회복지단체 기부 20%, 3. 본인 노후 생활비 50%, 아들 김민수에게는 법정 유류분 외 일체 상속하지 않는다.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속이 시원해. 우리 이제 뭐하고 살까?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버킷리스트 만들자. 버킷리스트? 응. 70평생 남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 우리를 위해 살자. 저는 펜을 들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우리 유럽 갈까?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좋지. 항상 가고 싶었어.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습니다. 아들 학원비 내느라, 아들 대학 등록금 내느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쓸 시간입니다.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3개월짜리 유럽 패키지로 주세요. 1등석으로요. 네. 어르신, 1등석은 비싼데. 괜찮아요. 돈 있어요. 평생 이코노미만 타던 제가 처음으로 1등석 표를 끊었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한 달 살아보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하자. 제주도 신라 호텔, 한 달 예약. 오션뷰 스위트룸. 평생 된장찌개만 끓였잖아. 이제 프렌치 요리 배워볼까? 유명 셰프의 쿠킹 클래스 등록. 여보, 우리 건강검진 프리미엄으로 받자. VIP 종합건강검진 예약.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 시작. 나 피아노 배우고 싶었어. 70살에 시작한 피아노 레슨.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행복하니까. 여보, 우리 연애할 때처럼 데이트하자. 매주 금요일은 데이트의 날. 고급 레스토랑, 영화관, 미술관. 돈만 쓰면 뭐해. 나눔도 하자.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아이러니하게도 저보다 어린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딸의 아이들과는 매주 만납니다.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보, 우리 전원주택 하나 살까? 작은 정원 있는 집. 따뜻한 햇살이 드는 시골집. 텃밭에서 상추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없어. 엄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엄마, 저희 살기 힘들어요. 빚도 있고,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 낳아주신 건 엄마잖아요. 책임져야죠. 그 순간 저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너를 낳긴 했지. 그래서 18년 동안 키웠어. 대학도 보냈고 결혼도 시켰어. 그 이유는 내 인생이야. 엄마는 이미 책임 다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너는 나한테 찬밥 준 혜진이를 혼냈니? 아니면 감쌌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이 나왔네. 넌 엄마보다 아내를 선택했어. 그럼 이제 아내한테 의지해. 저는 카트를 밀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저는 지금 제주도 바닷가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텃밭에서 키운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고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딸이 손주들과 함께 놀러 왔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후회 안 하세요? 오빠한테. 전혀. 오히려 감사해.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다 죽었을 거야.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중요한 거 알려줄게. 뭐예요, 할머니? 착하게만 살지 마.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한테까지 착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너희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지혜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너희 엄마는 진짜 효녀거든. 손주들이 웃었습니다. 저녁 남편과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 남미, 마추픽추 가보고 싶어? 좋아. 예약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왜? 당신 덕분에 나도 인생을 다시 살게 됐어. 70년 동안 회사만 다니고 가족 위해서만 살았는데 당신이 용기 내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도 그 좁은 아파트에서 아들 눈치나 보면서 살았을 거야. 세상은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해야 하고 때로는 악을 악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단지 더 이상 호구가 아닐 뿐이다. 민수야, 혜진아. 너희는 나를 악한 시어머니라고 욕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제 너희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답이니까.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77, 남편은 80.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미워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미움과 용서 사이에는 무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70평생 선하게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함이 곧 약함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진짜 선함은 나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 부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걷는 제 모습. 찬밥을 준 그들에게 복수했냐고요? 네, 했습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그들 없이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참아야지 하면서 찬밥을 먹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호구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